네, 안녕하세요. 뉴스 잉글리시와 G2 글로벌 투자에서 전해드리는 아시아 통신 2024년 6월 9일까지 한 주간 소식을 미리 전해드립니다. 인도에서 집권당 BJP 그리고 모디 총리가 3년임에 성공할 것으로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천안문 시위가 일어난 지 올해로 35주년입니다. 타이베이에서 컴퓨텍스라고 불리는 이 업계의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IPEF 총회가 열립니다. 미국의 국방장관이 캄보디아를 방문합니다. 한 가지씩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6월 4일 화요일에는 중국의 천안문 시위가 일어난 지 35주년입니다. 그동안에 홍콩에서는 매년 추모 행사가 큰 규모로 열렸는데 올해와 작년과 재작년인가요? 홍콩에서 국가안보법이 통과된 뒤로는 홍콩 정부가 경찰을 동원해서 탄압을 하기 때문에 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밖에도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한국, 일본에서도 또 추모 행사가 열리고는 했는데 중국 정부가 이들 외국에서도 이 중국 공안의 지부, 그러니까 현지, 외국 현지에도 이 중국 공안의 일종의 그 현지 경찰서를 세워가지고 거기서 중국 공산당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모니터하고 무언중에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올해는 열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유일하게 타이완에서 추모 행사가 열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역사적으로 어떤 특정한 날짜를 또렷하게 기억하는 날이 있으십니까? 미국 사람들한테 좀 나이 많은 미국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1963년 11월 22일 JFK, 그러니까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 댈러스에서 총에 맞아서 암살당했던 바로 그날을 또렷이 기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지만은 1989년 6월 5일 미국 시간으로 6월 5일 미국 뉴욕의 차이나타운에서 점심 먹고 나오는데 길거리에 신문 호외가 잔뜩 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어들어서 보니까 탱크 부대 앞에 어떤 청년 한 명이 딱 그 탱크의 앞길을 가로막고 서 있는 사진과 함께 이 천안문 시위 사태를 보도한 그 호외 신문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그 기억이 굉장히 또렷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월 4일 화요일에는 또 인도의 총선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5년마다 한 번씩 치르는 총선입니다. 인도에는 그 양원 제도라서 250석이 있는 그 상원 귀족당이 있어요. 라지아 사파라고 부르는데 실권은 없고요. 실권을 가진 그 하원에 해당하는 거는 록사파라고 하고 543석 가운데 2019년 지난번 총선에서 지금 현재 집권당인 BJP는 바하라티아 자나타 파티는 영어지만 바하라티아라는 말은 힌두어로 인도 또는 인도의라는 뜻이고 자나타는 인민 또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도 인민당을 이제 바하라티아 자나타 파티라고 하는데 이 BJP 집권당이 현재 353석에서 추가로 아마 의석을 더 얻어서 400석 가까이 얻을 것으로 지금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디 총리가 이렇게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배경에는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정책이 동력을 얻으면서 주식시장, 채권시장, 부동산시장 전부 오르고 있고 이렇게 인도의 경제 성장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 배경에는 투자, 그러니까 investment driven policy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투자 정책이 두 가지 차원에서 그러니까 토목 건설, 그러니까 주거용 부동산을 확장을 하고 그 밖에 또 도로 인프라, 항만, 다리 이런 인프라 투자도 지금 확대를 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이제 토목 건설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하나는 주로 이제 외국에서 투자자들이 몰려오면서 제조업으로 지금 그 투자가 몰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애플이나 삼성전자나 LG전자나 현대자동차나 심지어는 테슬라마저도 인도에다가 생산 라인을 지금 짓고 있거나 이미 지어서 가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인도 경제 성장의 성과를 이 모디 총리가 한 몸에 지금 다 누리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요 이번 3년임이 아마 이 사람의 정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도에 거의 2억 2천만 명에 달하는 이슬람 교도들을 너무 무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탄압까지 하고 있어서 경제 성장의 어떤 동력이 식으면은 이 사람의 인기도 내려갈 것으로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월 4일 화요일에는 또 타이베이에서 컴퓨텍스 2024 전시회가 열립니다.
일종의 컴퓨터와 주변 기기와 특히 반도체 업계의 전시회인데 TSMC를 포함해서 인텔이나 엔비디아나 AMD 같은 세계 유수 기업들의 대표이사들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TSMC의 대표이사와 인텔의 패트 겔싱거라는 대표이사, 엔비디아의 젠슨 황, AMD 리사 수, 두 사람 다 원래 타이완 출신이죠. 이 두 사람이 다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화두는 AI 인공지능 반도체가 화두가 될 것이고, 또 마침 공교롭게도 TSMC의 정기 주주총회 Annual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라고 부르죠. AGM이라고 부르는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다음 또 역시 화요일 6월 4일에는요. 미국의 국방장관, 여기 사진에 보이는 분인데 로이드 오스틴이라는 분이 캄보디아를 방문해서 중국 해군 기지를 지금 짓고 있는 캄보디아를 회유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미봉책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자기네들 땅에 중국의 해군 기지를 짓도록 허용을 했다는 것은 캄보디아가 중국의 어떤 거의 속국처럼 중국의 영향권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나 다름없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월 6일 목요일에는요. IPEF 풀어서 하면은 인도 패시픽 이코노믹 프레임워크라고 합니다. 이 IPEF 총회가 싱가포르에서 열립니다. 이게 뭐냐면은 경제와 통상 회의 다자간 회의인데 지금 14개 나라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 왼쪽 사진에는 13개 나라라고 되어 있고 중국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중국은 회원국이 아니고 앞으로도 뭐 여기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에요. 미국이 반대하기 때문에.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태평양권의 경제 무역 다자간 회의체인데 여기에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여기 13개 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14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피지라는 조그마한 섬나라가 나중에 가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회의가 싱가포르에서 6월 6일 목요일에 열립니다. 이 IPEF에 앞으로 새로 가입을 전망할 수 있는 나라로는 캐나다가 있습니다. 캐나다는 거의 확실하게 가입할 것이 이제 확실하고요. 영국의 지금 야당이죠. 노동당의 일부 사람들은 가입을 희망을 하는데 영국의 지금 집권 보수당은 이 사람들은 뭐 브렉시트도 단행한 사람들이고 유럽도 싫다, 뭐 미국도 싫다, 뭐 세계도 싫다, 영국만 잘 살자 이런 아주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라서 뭐 IPF 이런 거는 관심도 없습니다. 하지만 영국도 7월 4일에 총선을 치르게 되면서 영국의 새로운 노동당 정부가 들어설 것이 거의 확실한데 그렇게 되면은 영국도 아마 가입을 추진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밖에 타이완도 굉장히 강력하게 가입을 희망하는데 이거는 중국의 심기를 너무 지나치게 건드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이 허용하지 않을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 다음에 소식은요. 2월 7일 금요일에는 중국의 월별 수출입 통계가 발표가 됩니다. 공급 과잉을 내수 시장 확대로 풀려고 하지 않고 수출로 돌파하려는 중국의 정책 효과를 지금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왼쪽 차트에 보시면 X축에 제일 왼쪽은 1995년, 제일 오른쪽은 2023년까지 전 세계 GDP에서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GDP에서 Y축에 보면은 퍼센트인데 중국의 제조업 수출, 그러니까 수입은 말고 그러니까 수출에 비해서 그 무역 흑자죠. 중국의 제조업 분야 무역 흑자가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Y축에 있어서 퍼센트로 표시한 겁니다. 1995년에는 거의 제로였다가 2023년에는 뭐 2.2%까지 치솟았다가 최근에 조금 꺾이기는 했지만은 이만큼 중국의 제조업 수출 무역 흑자가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통계 자료마저 저는 믿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다른 나라들이 워낙 이 통계 자료에 주목을 하니까 중국 정부로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이거를 마사지를 해서 좀 낮춰서 발표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2월 7일 금요일에는 또 인도 중앙은행 Reserve Bank of India 줄여서 RBI라고 하죠. 금리를 결정을 합니다. 이미 두 달 전에 4월에는 6.5%로 동결을 했습니다. 이 6.5%라면 굉장히 높은 금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제가 2017년이죠.
인도 뭄바이에서 2달 동안 그 현지에서 일을 하면서 현지에서 산 경험이 있는데 그때는 1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6.5%는 굉장히 낮은 금리고요. 지난 3년 동안 2021년부터 2년, 3년, 그 3년 동안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 8.0%고 굉장히 고성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것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고 있어요. 그래서 2023년에 인플레이션이 5.0%에서 올해 2024년에는 4.9%로 굉장히 꾸준하게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를 아마 또 동결하거나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전망입니다. 이 사진 왼쪽 사진에서 보이는 분은 이름이 샥티칸타 다스라고 인도의 중앙은행장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포함해서 금융통화위원회 6명이 있는데 6명이 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그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저희 뉴스 잉글리시 G2 글로벌 투자가 제작하는 다양한 주제로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고요. 또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다양한 소셜 미디어 채널로 이 콘텐츠를 배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저에게도 유익하고 힘이 되는 이런 동영상을 많이 또 널리 알려주시면 굉장히 힘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